안녕하세요. 혹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또는 왠지 모르게 좀 망설여져서 운동 시작하기 어려운 분 계신가요?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럴 때 단 10분 달리기 이게 우리 머릿속이랑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최신 뇌과학 연구도 있고요. 실제 임상 연구 결과, 그리고 약간 철학적인 관점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준비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달리기가 단순히 살 빼고 체력 기르는 거 그걸 넘어서서요. 어떻게 우리 정신 건강 또 뇌 기능에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그 원리를 좀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몸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몸이랑 뇌에 이미 있는 그런 회복 시스템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미 있다니 흥미로운데요? 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겠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여러분 경험에 좀 와닿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운동 앞에서 자꾸 망설이게 되는 마음에 작은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힘들거나 머리가 복잡하면 그냥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근데 뇌는 좀 다른가 봐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일 때 회복 스위치가 탁 켜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고정관념부터 좀 깨야 할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그냥 신체 활동 줄이는 게 그게 꼭 답은 아니라는 거죠. 뇌라는 게 몸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계속 정보를 받고 상태를 조절해요. 몸이랑 뇌가 연결되어 있군요. 그럼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럴 때 그 생각의 고리를 딱 끊어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진 실험이 재밌었어요. 아, 네, 그거요. 성인 26명한테 다른 거 안 시키고 딱 10분 가볍게 달리기만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뇌 촬영 결과가 나왔죠. 네. 참가자들 뇌를 보니까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집중하고 감정 조절하고 계획 세우고 또 충동 억제하고 뭐랄까 뇌 사령탑. 네, CEO라고도 하죠. 네. 그 영역 혈류량이 눈에 띄게 확 늘어난 거예요. 달리기 전에는 좀 잠잠했던 뇌 부위가 10분 만에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바로 그 연구가 짧은 시간 유산소 운동이 뇌 기능, 특히 이제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 전두엽에 얼마나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혈류량이 는다는 게 그냥 피가 많이 둔다 이게 다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혈류량이 늘면 그 뇌 영역에 산소랑 영양분 공급이 잘 되잖아요. 그럼 신경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소통할 준비가 딱 되는 겁니다. 신호탄 같은 거죠. 그러니까 10분 달렸을 뿐인데 어쩐지 머리가 좀 맑아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좀 정리되는 느낌? 네네. 괜히 다시 뭘 해볼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뇌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생리적인 변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그 속도예요. 10분,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10분이요. 이 시간 안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마라톤 완주 이런 거창한 목표 아니어도요. 잠깐만 움직여도 뇌 상태를 좋게 바꿀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컴퓨터 버벅거릴 때 재부팅하는 것처럼? 네, 딱 그거죠. 우리 뇌도 짧게 달리는 걸로 과부하 걸린 생각 회로를 잠깐 멈추고 새 시작을 위해서 리셋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 상태로 만드는 거죠. 와, 10분 만에 뇌 리셋이라니 이거 정말 솔깃한게로? 그렇죠. 그런데 달리기 힘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워요. 어떤 연구에서는 달리기가 항우울제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요? 이건 진짜 주목해야 할 결과 같아요. 네, 네덜란드에서 한 연구가 바로 그 점을 보여주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단받은 환자 14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16주 동안 지켜봤죠. 16주 동안요? 네, 한 그룹은 그냥 보통 처방하는 항우울제, SSRI 계열 약을 먹었고요. 다른 그룹은 약 대신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한 번에 45분 정도씩 달리기 위주로 운동 치료를 했어요.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약이랑 운동 어디가 더 효과가 좋았을까요? 16주 뒤에요. 두 그룹 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정신건강 상태가 개선된 비율 있잖아요. 이게 항우울제 먹은 그룹이 44.8%, 달리기 그룹이 43.3%. 통계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와, 거의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달리기가 약물 치료랑 거의 같은 수준의 항우울 효과를 보인 거죠. 물론 신체 건강 개선 효과, 예를 들어 체중이 줄거나 심폐기능 좋아지는 거, 이건 당연히 달리기 그룹이 더 뚜렷했고요.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물론 이게 모든 경우에 약 대신 운동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겠지만 그럼요, 그건 아니죠. 적어도 운동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 같아요. 특히 부작용 걱정 없이 내 몸이 스스로 만드는 치유법이라는 점이요. 맞습니다. 그 원리를 조금만 더 깊게 보면요. 우리가 달릴 때 뇌에서는 그 신경 전달 물질 분비랑 균형의 변화가 생겨요. 아, 신경 전달 물질이요? 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또 즐거움이랑 보상 회로에 관련된 도파민, 그리고 집중력, 각성 상태 조절하는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요. 네네. 이 신경 전달 물질들 균형이 깨지는 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랑 관련이 깊거든요. 근데 달리기다 이 물질들 분비를 막 촉진하고 서로 작용하는 걸 조절해서 균형을 찾아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항우울제가 약으로 조절하려는 그 뇌 속 화학 환경을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 몸이 알아서 최적화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몸이 만드는 정신양리약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몸이 만드는 정신양리약. 네, 밖에서 약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가진 치유 능력을 깨우는 과정인 거죠. 왜 달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 드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신경화학적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심한 우울증의 경우는 당연히 전문가랑 상담하고 약물 치료랑 운동을 같이 하거나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운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보조 치료법 그리고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몸이 만드는 정신양리약. 이런 표현 정말 와닿는데요. 달리기의 또 다른 매력은 그거 같아요. 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가득했던 잡념들, 이게 싹 사라지는 경험이요. 아, 그렇죠. 멍하니 있는 거랑 좀 다른데 그냥 오롯이 내 몸 움직임,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숨소리 이런 데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심리학에서는 그런 상태를 운동 유도 몰입 상태, 영어로는 exercise induced flow라고 불러요. 운동 유도 몰입 상태요? 네,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지금 하는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이죠. 달릴 때 우리는 계속 신체 감각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발바닥 느낌이라든가. 네, 심장 뛰는 리듬, 근육이 긴장했다 풀리는 거, 발바닥으로 전해오는 땅의 느낌, 숨 쉬는 깊이와 속도, 이런 구체적인 신체 신호들이 우리 주위를 확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 같은 좀 추상적인 생각들이 끼어들 틈을 안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이 잠시 멈추고 그냥 지금 여기 이 감각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군요. 이거 명상이랑 비슷한 효과 같은데요? 혹시 차이가 있나요? 명상도 물론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이죠. 근데 보통 가만히 앉아서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켜보는 방식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운동 유도 몰입은 신체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몰입 상태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 지켜보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면서 감각에 집중하는 게 불안한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뭐랄까, 몸의 리듬이 생각의 소음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죠. 몸의 리듬이 생각의 소음을 압도한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이 몰입 상태를 일상에서 불안이나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좀 의도적으로 써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달리기를 그냥 칼로리 태우고 체력 기르는 수단 이렇게만 생각 안 하고요. 움직이는 명상이다 또는 마인드풀니스의 실천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아, 움직이는 명상이요? 네, 달리는 동안 의식적으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팔 움직임 이런 거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중당에 딴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드네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몸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달리기가 복잡한 명상 기법 없이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평온함을 찾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기술, 이걸 익히는 셈이죠. 움직임 속의 고요함이라 정말 와닿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다른 사람 감정에 더 깊이 공감하고 또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하느라 감정적으로 좀 소진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여성들의 뇌나 감정 조절 시스템에 달리기가 조금 더 특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감정 처리와 관련된 영역, 예를 들면 변연계 같은 곳이 더 발달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반응성도 남성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공감 능력 같은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감정 과부하나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달리기가 이런 섬세한 감정 조절 시스템의 균형을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아까 그 10분 달리기 연구에서도 참가자들 기분 상태를 쟀는데 즐거움이랑 각성 수준 둘 다 의미 있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기분 전환 효과가 뚜렷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뿐만 아니라 이 물질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있잖아요. 그 수용체의 민감도를 향상시켜요. 아, 민감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양의 행복 신호가 와도 뇌가 이걸 더 효과적으로 딱 감지하고 활용하게 되는 거죠. 감정 기복이 좀 줄어들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신경 회로가 더 튼튼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 이걸 넘어서 뇌 신경 회로 자체가 긍정적으로 재편성된다는 거네요. 뭐랄까, 재배선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달리기는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이걸 높이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네, 특히 감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자주 겪거나 스트레스 관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여성분들에게는 자기 뇌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 또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뇌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요. 뇌를 훈련시킨다. 이 관점 정말 새롭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달리기를 그냥 신체 활동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존재 방식이랑 연결해서 좀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오, 철학적으로요? 네. 그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을 세계 내 존재, 다사인, 그러니까 being in the world라고 불렀잖아요. 네, 맞아요. 현존재. 인간은 세상 속에 이렇게 던져져 있고 그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의미를 찾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요. 네, 하이데가의 통찰은 정말 중요하죠. 그는 인간이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들, 사물들이랑 관계 맺고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현존재라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 우울이나 무기력, 불안 같은 상태는 어쩌면 이 당연했던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약해진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 연결이 끊어진 상태. 네, 세상이 나한테 등을 돌린 것 같고 나 혼자 덩그러니 고립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그렇다면 달리기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땅을 이렇게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행동 자체가 어쩌면 그 끊어졌던 세상과의 연결, 그리고 나 자신과의 연결을 다시 시도하는 그런 몸짓이 아닐까요? 아, 정말 깊은 통찰이신데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달리기는 굉장히 실존적인 행위예요. 실존적인 행위요? 네, 발바닥으로 땅의 단단함을 느끼고 내 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다. 나는 이 세계의 일부다. 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복잡한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냥 스치는 바람, 심장 박동, 가쁜 숨결 같은 아주 구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나의 존재함을 실감하는 거죠. 세상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잠시 세상과 거리를 뒀둔 거구나. 뭐 이런 깨달음의 순간처럼요. 단 10분의 달리기가 그런 내면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맞아요. 거창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몸을 움직여서 공간을 이동하는 그 단순한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또 철학적 울림은 생각보다 커요. 딴을 딛고 선다는 안정감, 앞으로 나아간다는 방향성, 그리고 내 힘으로 움직인다는 주체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죠. 안정감, 방향성, 주체성. 네, 이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내 안의 무기력을 깨우고 나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게 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가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네요. 운동 시작하기 망설여지는 분들, 특히 생각이 많아서 첫걸음이 좀 무거운 여성분들께 오늘 이야기들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힘들수록 움직여야 하는 뇌. 단 10분의 달리기도 생각과 감정 조절의 중심, 전두엽 기능을 빠르게 활성화시킨다는 것. 네, 10분 만에요? 둘째, 달리기는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인 몸이 만드는 정신 양리학이다. 우울감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집중하게 하는 강력한 움직이는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움직임 속의 고요함. 넷째, 특히 여성의 섬세한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과 감정 조절 능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뇌 신경회로를 건강하게 재배선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 네, 뇌훈련 효과죠. 마지막으로 철학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달리기는 세상과 나, 그리고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소중한 실존적 행위라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연결의 회복. 시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준비는 필요 없다는 거. 그냥 편안한 신발 한 켤레, 아주 잠깐의 시간, 그리고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아껴주겠다는 작은 마음, 그거면 충분합니다. 맞아요. 작은 시작이 중요하죠. 달리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걸 넘어서 힘든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응원일 수 있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다정한 속삭임처럼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운동이란 여전히 몸매 관리나 건강 유지를 위한 어쩌면 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숙제 같은 건가요? 뜨끔한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움직임이란 어쩌면 당신의 뇌가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반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흐르게 하는 열쇠라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움직임이 뇌의 언어다. 오늘 당장 당신의 뇌신경회로에 새로운 길을 내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첫걸음, 아주 작은 움직임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10분이든 5분이든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잠시 걷거나 가볍게 뛰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